1월 2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제주도에 가신 분들 큰 고생했는데요.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선진국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 도지사는 뭐였고 제주 한국공항공사 지사는 뭐였고 난방비 때문에 티격태격 빵을 배포하겠다는데 10시 이후에 매점이 문 닫고 나면 받겠다. 또 그게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골판지 하나에 만원씩을 팔아먹는 사람들, 저가항공이라고 아예 그냥 선착순으로 대기 접수받는 항공사들. 자, 물론 그 속에서 뭐 작은 미담들도 곳곳에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수준은 저질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돈만 좀 있고 먹고 산다고 고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품 쇼핑하고 돈을 펑펑 써도 중국 사람들을 저질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중국 사람이 타는 기차칸을 따로 만든다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 사람 욕할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삽시다. 자, 이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낡은 진보 청산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주의 패권 이런 부분들을 청산을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뉴 DJ를 계승하겠다라는 친노보다도 더 왼쪽인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손 잡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주, 전남, 호남이 안철수 신당에 죽고 살고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뭐 수도권이니 뭐 안철수 의원의 고향인 부산이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호남에서 죽기 살기로 친노 더민주를 이겨야 안철수 신당은 사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의당이나 더민주가 뭐 서로 좀 개혁을 하고 한마디로 실용형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 같으니만 이제 경쟁적으로 호남의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하고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념이나 가치에 관한 부분은 접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천정배 의원은 과거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주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내년 총선에 새로운 인물들로, 즉 뉴 DJ를 따르는 그런 인물들로 해서 한마디로 호남을 물갈이하겠다. 그래서 썩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을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 썩은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전부 탈당을 해서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으면 좀 말이 안 맞죠. 차라리 손을 잡으려면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문제가 많은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해버리 더민주로 가는 게 맞거나, 안 그러면 정의당에 심상정 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맞죠. 근데 천정배 의원은 물밑에서 어떤 실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안철수 신당으로 갔습니다. 자, 가고 난 다음에 더민주에서는 천 의원이 신당의 당대표직이나 공천권을 주고받기 했을 거다 하고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와 통합 논의를 하면서도 천 의원은 공동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대5 광주 공천에 대한 정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더민주에서 밝힌 겁니다. 저는 대표 정도를 내락받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안철수 천정배가 손을 잡으니까 문재인 의원이 한국에서 지금 남은 유일한 진보 정당, 종북은 아니죠. 하여튼 진보 색깔은 제일 좌파입니다. 심상정의 정의당과 진보 연대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문재인 의원은 27일 날 대표를 사퇴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과는 이 서로 간에 선거에서 연대한다라는 부분은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건가 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심상정 대표와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10개 정도의 선거구를 정의당 정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뭐 안철수 신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게 되면 정의당과 더민주만의 선거연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선거연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 야당이 후보 한 명을 내는 행태로 가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야권의 선거연대가 과연 될 것인가? 이 문제는요, 향후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 이 견해로 보면 한 6대4 정도로 더민주 쪽에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깊이 잠재해 있는 이 이질적인 집단끼리의 물과 기름 같은 화합이 되지 않는 문제와 안철수 의원의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영향을 미쳐서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에는 4가지 계파가 있다고 합니다. 김한길계, 즉 수도권 새정치연합 비주류죠. 그리고 호남 동교동계, 건노갑 의원과 탈당 파 의원들을, 광주 전남 의원들을 상징하는 계파죠. 그 다음에 안철수 직계, 안철수 의원이 2011년부터 정치 행보를 했고 2012년 대선 행보를 하면서 아직도 주변에 남아있는 척근들입니다. 요즘 박경철 의사면서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은 안철수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계파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MB계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계보에서 실제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형편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쪽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이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안철수 신당 이름으로 광주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급기야 불출마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솔직히 국회의장이 불출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서 기자회견 깜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출마를 안 한다고 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얼마나 출마한다고 다들 알려졌기에 그렇게 했겠나 하는 겁니다. 또 그분 오른팔인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이죠. 박영준 사무총장도 과거에 MB정권의 정무수석을 했죠.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계보가 있다 보니까 이후에 주도권을 잡는 부분에서 굉장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호남 동교동계와 김한길 비주류는 지금 어떤 행태든 같은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15명의 의원들, 이제 어제 천정배 씨가 들어갔으니까 16명이죠. 이 16여 명의 의원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16명의 탈당을 해서 앞으로 20명을 2월 15일 전에 채우면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선거보조금 90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름으로 교섭단체도 만들어서 앞으로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이 3당이 국회 일정이나 의사결정을 다 논의하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돈도 90억이 생기는데, 당은 안철수 당신이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와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당화한다. 그리고 당대표도 당신이 하려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 선언은 갑자기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김한길 의원이 원래 10시 반에 뭘 하는데 뭘 한다는 제목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직전에 가서야 천정배 씨와 통합한다라는 부분이 알려졌고, 안철수 의원은 갑자기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김한길 의원이 주도한 천정배 안철수 간의 양당 통합 기자회견은 매우 어색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안철수 의원 측의 반대나 MB계의 반대 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동교동과 비주류가 일 처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철수 신당에는 큰 위험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는 뉘앙스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비주류는 안철수 의원을 보고 대선까지 데려다 줄 거니까 조용히 뒤에서 선거 지원이나 해라. 이 당은 프로들이 만들어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뒤섞여 있어요. 여야의 문제, 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의사결정의 문제. 안철수 의원은 근데 프리메이션입니까? 도대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내에 새정치나 혁신을 하겠다면 중요한 입장부터 당내의 기초단위 회의에서 제시하고 상급회의로 올라가서 논의가 되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당내 민주주의가 새정치고 혁신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정치와 혁신을 하겠다는 분이, 친노의 패권이 지긋지긋해서 탈당했다는 분이 당내의 의사결정을 좋든 싫든 동교동계와 한마디로 광주 전남의 의원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낡은 의원이고요. 때가 묻은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면 그냥 이 사람들하고 손을 안 잡아야지요. 그냥 내 혼자 당을 만들어서 내 측근과 나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모아서 가야지요. 근데 그게 안 돼서 2014년에 지자체 선거 앞두고 새가 안 모이고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본인이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을 만들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시행착오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명확하게 정해야지요. 같이 하려면 민주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때도 묻었고 문제가 많아서 내 정체성을 흐트린다면 혼자 하거나 안 그러면 MP개와 둘이만 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90억을 내고 내 개인 돈 낼게. 돈 있잖아요. 자, 내가 돈 내서 당 선거주까지 다 끌고 갈 거니까 내가 대표하겠다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철수는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